자, 오늘은 51장입니다. 51장의 내용은 도생지, 도축지, 물형지, 새승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번 보죠. 경문부터 도는 생지, 낳고, 덕은 휴지, 이거는 길을 휴기니까 휴지 하고, 물은 형지, 물은 형체를 이루고, 새성지, 이 새가 그것을 완성시켜준다라고 할 때, 이 새라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좀 이따 설명해보고요. 경문만 먼저 읽고, 도생지하고 덕휴지하며 물형지하고 새성지라. 시로 만물이 막부존도이 기덕하니, 도지존과 덕지기는 부막지명이 상자연이라. 호로 도생지하고 덕휴지하며 장지육지하며 정지독지하며 양지복지하고, 생이분류하며 위불시하며 장이부재하니 시위현덕이니라. 이게 이제 경문이에요. 끝이죠? 경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도는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고, 물은 그 형체를 이루고, 새는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러한 까닭의 시고로 만물은 존도 이 귀덕, 도를 존귀하게 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막불 이중부정어죠. 도지존, 도의 존귀함과 덕지기, 덕의 귀함은 후막지명이 상자연이다. 도가 존귀하고 덕이 귀한 것은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한 적이 없지만 항상 저절로 그러하다. 호로 도생지하고, 도는 낳고 덕은 휴지 기르며, 장지 길러주고, 육지 이것도 길러주는 거죠. 주며, 정지 독지, 근데 정이라는 것은 형태 모양이 갖추어지는 게 정이고, 독이라는 것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은 어떤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지, 복지, 이것도 먹여서 길러주고 덮어준다. 생이분류, 만물을 생성하되 소유하지 아니하며, 만물을 위해 주되 불시 자랑하지 아니하니 하며, 장이 부재, 길러주되 주재, 통제하지 않으니 시위, 이를 일러서 현덕, 가물한 덕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문은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에 대해서 도생지, 덕휴지, 물형지, 새성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이 위일인 상태, 뭔가가 뒤섞여 있는 이 상태가 있고, 이로부터 이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억지로 도라고 자를 붙였다. 자는 도요. 강의지할 때 억지로 대라고 했다. 도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감각기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인식에도 포착이 잘 안 되는 이 상태로부터 유의 상태, 이걸 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유의 상태로 가요. 유의 상태로 가는데, 이 가는 그 무에서 유로 가는 이 흐름을
도지동, 도의 전개 또는 도의 운동성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무에서 유로 가는 것은 여기서는 도생지 그랬단 말이에요. 도생지, 생지. 도가 이제 혼이 위 1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덕이 그걸 끌어요. 이제 덕의 단계에 들어왔어요. 덕의 단계에 들어왔고 이 도의 단계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도이지만 덕의 단계를 지나면 물의 단계죠. 물. 그 다음에 이제 새의 단계로 이렇게 가면서 만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의 세계로 도가 이렇게 전개해 가는 그러한 단계죠. 그러면 이 유의 상태에서 이렇게 갈 때 만물은 도를 얻겠죠. 도를 얻어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본성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서 그것이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씨앗을 뿌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느냐면 도를 얻어서 자기의 그 덕성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물은 지가 이제 형을 이루죠. 이거는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도의 동이고 도의 전개 방식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자의 논리로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만물지 시, 만물의 시작이죠. 만물지 시, 만물지 뭐 이렇게 무명, 무명은 천지지 시오, 천지의 처음이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천지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위일 상태인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건 문명의 상태가 되겠죠. 이건 문명의 상태일 것이고 만물이 드러나면 이제 유명의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에서 여기서 시가 될 것이고 이 시 천지 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면 모의 상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와 모, 차양자 동출이면 그랬잖아요. 차, 양자, 동 같은 것인데 출이 이면 그랬다는 거죠. 차 양자할 때 이게 시와 모거든요. 시모.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과 만물의 음연이 시모 이 두 가지는 같은 건데 드러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는 이름을 달리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도의 세계에서 만물의 세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의 세계로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51장이 첫 번 경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는 생성하고 덕은 길러주고 물은 형태를 이루고 새는 그것을 완성한다. 일단 추석 보고 얘기해보죠. 물생이 후 흉하고 흉이 후 형하며 형이 후 성이라. 만물은 생겨난 뒤에 흉 길러지고 길러진 뒤에 형 또렷한 형태를 가지며 형태를 가진 이후에 성 이루어진다. 하위생고 도야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는가? 도이다. 도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덕이 흉고 덕이라 무엇을 얻어서 길러지는가? 덕 때문이다. 하유이 흉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형상 형체가 있는가? 그 자체가 물이기 때문이다. 하사이성 무엇을 시켜서 완성하는가? 새이다. 유인야라. 그래서 유인야라라고 했으니까 이 이는 오직 무엇을 따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앞에서 하유이생 하덕이휴 하유이형 하사이성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래 놓고 유인 그랬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는 원인 할 때 뭐 그럴 때 인을 쓰기도 하고 따르다 무엇에 기인하다 이럴 때 인을 쓰는데 이 인이라는 게 모래밭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 도장이 인이란 말이에요. 그 글자를 생성한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이 있으면 그걸 도장을 이렇게 종이에 딱 찍으면 찍히잖아요. 그럼 그 도장은 뭐고 찍힌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원인이고 찍힌 게 2차이죠. 결과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는 유인야 그랬는데 유인의 도야 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도를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일단 그 정도로 또 봅시다. 고로 능 무물이 불영이라.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도 형체가 없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면 어떠한 물건도 형체가 없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유새야. 새 그랬어. 새 때문에 그렇다. 고로 능 무물불성. 어떠한 물건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모든 물이 이루어진다. 범물지 소위생과 공지 소위성은 개유 소유라. 대체로 만물이 생성되는 까닭과 공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모두 다 소유 말미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유소유원이면 말미함이 있게 되면 즉 막불유호도야라. 어떠한 것도 도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모두 도에 말미암는다. 고로 추이 극지면 역지도야라.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미루어서 끝까지 가면 역지도야라. 지극한 도이다. 또한 지극한 도이다. 제가 보기엔 이 지도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디 갔어? 역지도. 역 지어 도 도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에 이른다. 지도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끝까지 미루어 가면 또한 도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기 소인고로 가규 칭언이라. 그 원인 각각 따르는 바가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바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규 칭언 각각 여기서 칭은 뭐 부르다 이런 것이지만 이 칭은 이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저울질. 그러면 뭔가를 저울질해서 거기에 딱 맞게 하다. 각각 거기에 맞는 것이 있다.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 주석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도가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전개를 해요. 그러면 그 도를 만물이 얻어서 길러가요. 그럼 만물은 저절로 자기 형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새가 그것을 이룬다. 새를 한번 새. 이 새를 어떻게 볼까요? 그럼 다시 새 전에 물이 어떤 개별적인 생명체, 자연계에 있는 생명체인 어떤 사물 생명체를 하나 생각해봐요.
도가 전개되는 방식 안에서 생명체가 그 우주 발생, 우주 안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삶의 어떤 존재 방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 우주의 발생 안에서 어떤 것을 얻어서 자기만의 발현체로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게 덕이겠죠. 그걸 발현해서 어떠한 특정한 구별되는 그 생명체만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덕과 물 사이 만약 도를 얻어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가령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 베란다에 칡넝쿨처럼 생긴 식물이 있어요. 그걸 아마 우리나라 칡을 갖다가 일본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조그만하게 했는데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활짝. 그럼 이제 걔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보라색 꽃을 피웠는데 그 꽃 이름을 모르겠네. 와이프가 알려줬는데 잊어먹었네. 그는 여하튼 무슨 칡이에요. 이름이. 무슨 칡은 이러이러한 온도와 기온 조건 안에서 보라색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꽃이 지금 뭐 활짝 피었어요. 지금 6월 15일이죠. 2월 15일에 활짝 피었어. 그럼 뭐 베란다가 우리 또 아파트 베란다가 햇살이 종일 들기 때문에 따뜻도 해요. 그럼 이제 걔는 그러한 온도나 습도나 이것에 맞으면 자기가 도로부터 가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을 발현해서 형체, 물의 형체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둘의 관계를 철학에서는 자연의 본성 또는 본성적 자연,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자연이라고 말해왔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영어 잘하는 지휘선데 이 뭐라고 읽어야 돼? 모르겠어요. 아 잘하잖아 이거. 스포타니티? 스포테니티. 모르겠어요. 내가 이 스페인 틀렸나? 아예 모르겠는데. 몰라? 네. 그 명사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 그 명사는 그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형용사로 스폰테이너스 많이 쓰죠. 이게 자발성. 자발성. 자발성인데 이 자발성 본성으로서의 자연을 자발성 그러는데 생각해봐. 그 칡인데 뭔 칡인데 그 칡이 그러한 조건 안에서 그렇게 꽃을 피워서 내가 향을 맡아봤는데 향은 뭐 없더라고. 꽃을 피워서 스프링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스프링을 맨날 틀렸어가지고. 아니 그 자주 안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한자도 뭐 매일 안 쓰면 뭐 쓰다가 못 써. 이걸 우리는 이 자연이 가진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의 자연, 늘 스포테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포테니티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스포테니티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물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스포테니티라고 말하고. 생명체가 어떤 조건 안에서 자기의 그 고유한 삶의 어떤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 것도 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얻어가지고 어떤 조건이나 이 상황 안에서 지가 지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본성으로서의 자연이에요. 스포테니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새가 이거를 이루어져. 그러면 새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령 아까 말하는 그 칡이
그 칙이 지 혼자 그 꽃을 피운 게 아니고 습도도 필요할 것이고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햇빛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니까 물도 필요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 안에서 그가 크로스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철학적인 용어로 유동평형이라고 말하죠. 유동평형. 그러면 어떤 생명체는 그게 유기물이든 그 둘레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생명을 발현하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이루어내니까 그 혼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둘레와의 관계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을 유동평형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유동평형을 새라고 봐야겠죠. 그럼 가령 이제 이거를 그 자연 밭에서 그냥 밭에서 우리가 농사 질 때 작물이 있을 때 그 작물들이 꽃을 피우면 열매를 씨앗을 맺으려면 벌들이나 나비들이 와서 수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그게 유동평형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안에 이제 저번에 언제 얘기했든지 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도진어물 그랬어요. 도는 만물에 나가요. 물로 도가 나아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로 도가 나아가는 방식 안에서 이 도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자 생명체가 도를 얻는 것은 덕이겠죠. 덕이 되겠죠. 그래서 덕의 세계, 그 생명의 에너지 이걸 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초반에 하경 38장 할 때 덕을 이제 육아의 덕하고 도가의 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아의 덕은 윤리나 도덕적 근거로서의 덕을 말한다면 노장의 도가에서의 덕이란 생명의 힘, 생명의 언은, 생명의 발현으로서 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덕은 도를 얻어서 그 생명체가 자연물이 또는 자연이 그 생명을 발현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덕을 파워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파워, 생명의 힘 이렇게 이제 그 38장을 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석에서 이 재밌는 거죠. 화유 그 다음에 화유 화사 또 화유가 더 있네요. 하나 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유의 생 무엇을 말미암아서 생겨나느냐? 무엇을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어서
화덕이군요. 화덕. 여기 덕이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미암아서 생겨나느냐? 무엇을 얻어서 길러지느냐? 무엇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느냐? 누가 어떤 것이 시켜서 그런 거냐? 얘기해놓고 유인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유인어 도 그랬는데 보면 유덕 유산데 유는 뭐뭐로 붙으잖아요. 또는 무엇을 거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경유했어요? 대전에서 파주로 오는데 우리는 당진 포구를 거쳐서 왔어요. 경유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를 거쳐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는 그냥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 도장을 딱 찍으니까 뭘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최고의 원인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도장을 딱 찍은 것이니까 그 원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도 또는 뭐 혼익일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유인야 뒤에 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인어도 이게 여기에 빠져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능 무물이 불영 그랬어요. 무물이 불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부정동사 이거가 되겠죠. 어떠한 물건도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뒤에도 이제 얘기를 그렇게 보면 무물이 불성 이거 똑같아요. 이 구조고 이렇게 구조가 되죠.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는 까닭과 공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모두 다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소유죠? 이 소유. 이게 있어서 그래요. 라고 할 때 이 소유는 소유이지만 이 소유들의 거두는 인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미루어 가면 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수기 소인고로 그가 근원이 되는 것을 따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근원이 되는 바를 따르면 가규칭언이라고 했어요. 각각 이게 가규칭을 써볼까요? 그렇습니까? 언이라는 것은 어차의 준말이니까 각각 여기에 합당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모두 다 그 근원이 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 그것에 합당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겠죠. 여기서 각각 거기에 합당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만물 또는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근원이 되는 걸 따라요. 그게 도라고 해봅시다. 도라고 하니까 그 근원이 되는 걸 따라서 쭉 하니까 만물 각각은 그에 합당한 것들이 있게 돼. 그러면 만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저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놈과 저렇게 생긴 놈이 각각 그 근원이 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은 호박이 된 거고 가지는 가지가 된 거예요. 각자 그것을 따라 근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호박이 호박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가지가 가지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 그거는 결국은 그가 도를 받아들이거나 도를 해석해냈거나 도를 체화해낸 방식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을 볼게요. 시고로 만물이 막불 존도 이기득하니 이러한 까닭에 만물은 도를 존귀하고 덕을 귀하게 하지 않음이 없다. 막불이 전체 부정어 이중 부정어니까 만물은 도를 존귀하게 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자 물지 소유라. 도란 만물이 말미암는 바의 것이다. 덕자 물지 소득냐라. 덕이란 만물이 얻은 바의 것이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만물이 얻어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이 만물이 도 안에서 도의 어떤 부분을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게 덕이에요. 유지내덕.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로서 여기서 유지는 도를 받겠죠. 도로 말미암아서 덕 얻은 것이다. 호로 왈 푸덕불실 존지적 해하니 푸덕불기하라 그랬어요. 푸덕불실 존지적 해 이것이 문장이 지금 잘못된 거죠. 푸덕불 존지 실 푸덕불 존하고 실지적 해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죠. 부덕 부존 그 다음에 실지적 해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자와 존자가 뒤섞여져서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왕필의 노자 추석은 교정이 되지 않았다. 원고 상태였다. 송나라 때까지 원고 상태였는데 송나라 때 이 사람들이 송나라 리학이 우주론을 도가의 우주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우주론의 적절한 설명 근거로서 노자 왕필주를 선택한다. 노자 추석의 여러 가지 중에서 왕필주를 선택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초고 상태인 정리 안 된 교정 교감이 안 된 책으로 인쇄된다. 원고가 인쇄된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장이 꼬이거나 들어가 있거나 빠져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교감을 시도하죠. 당연히 시도했죠. 선호 다로 이 일본 학자인데 내가 이게 이름을 써왔어요. 이름 길기도 하다요. 하토노 다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처음 시도했어요. 노자 이제 왕필주에 이게 교감을 시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나 잘했어요. 많은 부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루열 부병대 이 양반은 한
됐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 몇 년이에요? 2019년. 19년에 내가 북경대 국제학술대에 갔을 때 늘상 이 양반이 그 학술대에 나오는데 안 나왔어. 왜 안 나오셨냐 그러니까 아프대. 근데 이제 그 왕박이라는 북경대 철학과의 그 교수인데 북경대 부총장이에요. 부총장이 하는 말이 로열 교수가 쓰러져가지고 그 응급차를 불러서 중국에서는 최고의 병원이 국군병원이에요. 인민군 병원입니다. 인민군 병원. 응급 환자들 잔뜩 있는데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을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이니까 북경대 총장 뭐 이런 사람 부총장 중 공산당 중에서 힘이 세잖아요. 수술해서 살렸다고. 근데 이 루열 교수가 또 교감을 해요. 근데 이제 루열 교수의 교감은 도장이라는 도교 경전, 어마어마한 경전에서 일일이 대조를 해서 이제 이거를 바로잡는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자 왕필주석 책을 읽지만 이게 원고가 다 정리돼서 교정 교감까지 다 끝나서 완벽한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정 교감이 덜 끝난 초고 원고지 상태를 그대로 북송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이학자들이 자기들 그거 우주론 만드느라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실 부덕 불실 존지 적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버렸어요. 하타노 다로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교감을 시도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무열이 교수가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다 완성이 돼 있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보면 포로왈 존귀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실지적 존귀함 도를 잃어버리면 해로움이 된다. 그 다음에 부덕불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문장을 끊어서. 자, 그 다음에 도지종과 덕지기는 후막지명이나 상자연 그랬어요. 도의 존귀함과 덕이 귀한 것은 막지명 상자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도와 덕이 명령을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도를 존귀하게 도와 덕을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지만 항상 자연 만물이 저절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할게요. 도의 귀함과 도의 존엄함과 덕의 귀함은 그들을 존귀하고 하게 여기라고 명령한 적이 없지만 늘상 만물은 저절로 그러하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하나하고 도의 존귀함과 존엄함과 뛰어남과 덕의 귀함은 명령하지 않지만 도가 명령하지 않고 덕이 명령하지 않지만 늘상 언제나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명병작야라 명이란 아울러 작이라고도 쓴다. 관직작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 주석도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삭제돼야 될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못 왕필의 추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주 볼까요? 안착구의 개명자하 원교주의 오 작왕필주 살피건대 이 구절은 의 아마도 명자 아래에 원교주 원래 교정본 주석이 개 들어온 것이니 말이 구절이 오 잘못되어 작 잘못된 것이다 지어진 것이다 잘못되어 왕필주로 작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지금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돼서 들어왔다고. 호로 도지 생지하고 덕지 휴지하며 장지 육지 정지 독지하며 양지 복지하고 그러므로 도는 생성하고 덕은 길러주고 장 자라게 해주고 휴 길러주고 먹여주고 정지 독지 그랬어요. 이 정이라는 게 정자잖아요. 독이라는 것은 먹으면 죽는 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 독지라는 말을 정이라는 것은 풍기형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시골에 정자, 동네 앞에 있는 정자나 뭐 이런 그 봤죠? 그러면 이 정자를 딱 보면 아, 이 동네가 있구나, 동네 입구구나. 뭐 어떤 저는 촌에서 자라 그런지 몰라도 이 정자 이런 걸 보면 그 길 가다 정자가 나타나면 저기 마을이 있겠구나. 뭐 구획된 어떤 한 덩어리의 마을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이거 보죠. 네모가 3개 있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형태를 구획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이에요. 그럼 정지 그러면 만물이 지금 조금씩 자라요. 근데 그걸 또 길러줘요. 그러고 나서 형태를 구획해 놓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지 그랬어요. 이 독이라는 게 뭐 씨앗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화를 처음 할 때 그 모양이죠. 땅에 어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이렇게 싹이 돋았어요. 이게 독이잖아요. 생 모양이.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싹이 나는 것들은 독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새싹 보리밥, 뭐 새싹 뭐 이거 새싹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독이라는 것은 성기질이라고 말해요. 해석을 독은 정은 이거고. 그러면 만물이 이렇게 자라고 길러지다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형태를 갖춘 다음에 바탕을 완성하는 거죠. 그냥 밭에 내가 그 밭 주인이 아니야. 그 밭 주인이 아닌데 이제 싹이 돋을 때 가서 이렇게 뭐 이제 씨앗이 다른 종류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있다 치면 발화하는 모양을 보고 이것이다라고 이것이다라고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모양이 나타나고 그게 바탕이 먼지가 드러나면 아 이거는 뭐 이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지금 그거예요. 정지독지, 그 다음에 양지복지, 길러주고 덮어주고. 주소를 볼게요. 위성기실하고 하야 각득기 자음하야 불상기처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 주석이 원문이다. 주석이 아니고 원문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석을 왔다. 그런 학자도 있고요. 여기서 왜
성기실 뭐 이게 왜 원문 추수로 들어갔냐? 아직 이게 추석이다, 경문이다 라는 논쟁이 있어서 이것 역시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자들 입장에. 어쨌든 지금 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석을 해석해 봅시다. 위 말한다. 성기실 그 열매를 이루고 각각 그 자음 덮을비 덮을음 그 덮어짐을 얻어서 불상기체라 그 체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예, 덮어줬어요까지. 왜 덮어줬냐면 이것은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그 덮어짐을 얻어서 그 체를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음 나왔는데 이 음이라는 게 그늘이죠, 그늘. 그래서 제 고향이 이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이렇잖아요. 그럼 안의 지금 안의 이렇게 뜨지만 옛날은 안음이었어요. 안음. 안음인데 왜 안음이었냐면 덕유산 옆에 있어서 덕유산 산 그림자가 이렇게 덮어요. 산청도 산음이었어요. 지리산 그림자가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자 음이에요. 덮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이분류 만물을 생성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한다. 위 만물을 위해 주지만 불시 그것에 기대거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이분류 이것은 만물을 해주면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이부재 길러주고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지 아니하니 시위 현등여라. 이를 일러서 현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뒤에 두 개 경무는 어디서 본 것 같죠? 생이분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시위 현등 10장에서 나온 경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10장에서 경문이 나왔는데 51장에서 똑같은 경문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지금 교감이 안 돼서 그래요. 교감이. 그 다음에 추수를 보죠. 장이부재 시현덕이라 유덕이 부지 기주하니 덕은 있는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해 추로 유명이라 어둑한 데서 나왔어.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것도 10장 추수 왕필의 추수 그대로예요. 그럼 다시 10장으로 가보자고요. 10장이 어디라? 10장. 뭐 다 앞에서 다 읽을 필요 없고 그거 찾았나요? 생지, 흉지, 생이분류 그 끝부분 11장 앞에 명백사달 호대 능위호와 사방으로 통달하여 밝게 알 수 있으되 무의할 수 있겠는가? 그래놓고 생지하야 흉지호대 생이분류하고 위이불시 하며 장이부재하니 시현등여라. 그쵸? 11장 앞에 있죠? 똑같죠? 10장의 그 문장 그죠? 그 다음에 추석을 볼까요? 그 11장 바로 앞에 범원 현덕은 개 유덕이 부지 기주하니 추로 유명이라. 똑같죠? 그거 봐요. 그러면 10장의 경문과 10장의 왕필의 주석을 51장에서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부원이잖아요. 그죠? 중원부원을 하고 있는데 중원부원을 왜 하냐? 교감이 안 돼서 그래요. 교감이.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노자 왕필주가 왕필이 완전히 책을 원고를 써서 교정교감을 보고 윤문을 하고 인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고 상태였고요. 그대로 있었고 그걸 송대 유학자들이 인쇄를 한 건데 교정교감이 없었다.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51장을 뭐라고 이해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도지동 얘기했죠. 도지동. 그죠? 도의 운동 몇 장에서 했던가? 아마 다시 뭐 어? 아 도생 1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하긴 했는데 몇 장인지 모르지. 이래서 이거 나고 이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도생 1을 했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도생지, 덕육지, 물, 형지, 새, 성지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이게 도가 만물로 나아가면서 전개되는 방식들. 그러면 만물은 스스로 자기를 이루어가는 방식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자연 그랬단 말이죠. 상자연 한다. 도는 높고 덕은 귀하지만 도와 덕은 만물에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만물은 상자연한다. 상자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이연하는 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의 만물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본성, 만물의 본성으로서 자연.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이건 자연 발생적, 뭐 자연의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연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돈은 어찌해야 돼? 인간은 어찌해야 돼? 인간은 이 인간의 자기 이해는 우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인간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자식을 낳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본성으로서 서포테니티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나 인신의 문제나 행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자발성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서양 철학에서는 휴먼 네이처 그러죠.
이때 네이처는 소문자로 써요. 대문자 네이처로 쓰면 그냥 자연이 돼버리고 소문자로 이렇게 네이처를 써버리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 자연학에서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다 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에서 원래 이 네이처란 말은 내가 이게 라틴을 모르니까 예서 온 말이에요. 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겨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네이처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스스로 자기 본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원래 이 자연이에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어쨌든 그리스로는 피지스니까 자연이 피지스니까 이 피지스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있는데 인간한테 이 피지스는 시민의 아테네 시민의 조건 너로 말해요. 그래서 자유인 이게 그래서 이 피디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발루타리가 자발성이 발휘되는 사람들 이걸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휴먼 네이처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 자발성에 따라서 자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아테네 시민의 조건은 자유인하고 오이코노믹스 경제 살림 두 가지 요소를 아테네 시민의 조건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정치학에서 한 말이고 이걸 자연학에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라고 말했고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지스란 말 자체가 사실은 솟아오르네요. 솟아오르는 것은 덮여 있음, 덜 추워짐, 감추어 있음, 드러남, 뭐 쭉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에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에시스. 이 시잖아, 시. 포에시스, 포엠이라는 말, 포에시스인데 포에시스가 솟아오른다는 뜻이고 이게 피지스나 포에시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솟아오르는 것들이 시인에 의해서 창작 작품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here 여기에다가 포 앞에다가 bringing 여기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게 창작이에요. 창작. 여기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게 창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거나 솟아오르거나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렛데이아가 망각된 것, 이게 시인의 창작행위나 자연의 스포테니티에 의해서 알레데이아가 됐죠. 드러남, 진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렛데이아를 알레데이아로 바꾸는 행위를 시인이 했다면 이게 포에시스가 될 것이고, 자연 생명체가 겨울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가 봄에 싹을 틔워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면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시는 피직스, 영감을 얻어서 솟아오르는 거, 갑자기 누워있다가 뭐가 팍 솟아올랐어. 그래서 막 침대에 굴뚝 일어나가지고 막 써. 쓰니까 Here for Bringing 했어. 작품이라. 그러면 영감이 언제 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계기 없이 오잖아요. 아무 계기 왔어. 무에다 참 유화돼버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이 피직스, 자연이라는 것하고 포이에시스하고 창작 행위하고 자연물이 생명체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도 피직스, 영감이 솟아서 창작 행위를 하는 것도 피직스 라고 했어요. 근데 자연물 때는 이거겠죠. 생명체일 때는 이걸 것이고, 시인일 때는 이걸 것이고, 다른 사람일 때는 테크네겠죠. 그러니까 시인이 아니라 예술가, 뭐 조각가, 화가, 테크네라는 것도 렛데이아를 알레데이아로 만들어낸 행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자연을 자연물이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겠습니다.